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원톱 스트라이커 부진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여러 포지션에서 부진한 선수들이 나왔으나 이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역시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조규성이었습니다. 이날 조규성은 대표팀 공격 템포에 전혀 녹아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밑은 무거웠고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 역시 삐거덕 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후반 19분 슈팅 장면은 모든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당시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상황이었으나 공을 이어받은 조규성은 회심의 슈팅 한 방이 그대로 골대 위로 지나가는 어이없는 장면을 연출한 것인데요. 조규성은 부진은 지난 바레인전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바레인전에서도 전반 29분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제대로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후반 8분에도 이강인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가 날아오자 몸을 던져 발을 갖다 댔지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조규성의 2경기 연속 부진으로 인해 대표팀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오현규라는 자원이 있으나 그도 선발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는 전술 수정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사입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더 이상 조규성 원톱 체제로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충격 발언에 국내 축구 팬들의 혈압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격입니다. 졸전 끝에 요르단과 2대2 무승부를 거둔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상대의 압도를 당했지만 플랜 A엔 문제가 없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이 강했다. 1대1 상황에서 지지 않았고 팀으로서 우리를 압도했다. 전반전의 요르단 활약은 칭찬하고 싶다고 요르단의 만만치 않았던 경기력을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후반전은 우리의 경기였다. 중동 팀들이 경기를 앞서고 있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다.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레인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 공격수 조규성과 수비수 이기재는 요르단전에도 선발 출전, 클린스만 감독의 중용을 받았다. 그러나 이기재는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인 끝에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고 조규성 역시 연달아 좋은 기회를 놓쳤다. 선수 기용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플랜 A의 문제는 없다. 선수마다 컨디션과 리듬을 찾는 게 다르다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날 후반전에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에 임한 자세와 태도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여준 투쟁심을 높이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체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전에 원했던 템포나 패스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 교체 카드를 활용했고 후반전에는 조금 나아졌다며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빠르게 보완해서 다음 경기에서는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는 조별리그 3번째 경기인 말레이시아전만 보고 있다. 조별리그에서 치르는 모든 경기에서 배우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중동팀들이 보여주는 투쟁심을 잘 기억하고 다시 중동팀을 만났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6강 이후 예상 상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레이시아전이 끝난 뒤에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단 이름값에 비해 경기력이 아쉽다는 지적에 경기를 준비하기 전에 명단을 보지는 않는다. 그저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할 뿐이라고 일축한 뒤 결승전까지 7경기를 다 치르고 싶다. 지금은 다음 경기를 잘해서 16강에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팬들은 오늘도 역시 문책성 교체를 한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플랜 A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교체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기네 박용우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을 과감하게 제외했어야 했다는 비판인데요. 아니면 경기 이후 문책성 교체였다고 확실히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문책성이 아니었다고 부인해놓고 오늘 요르단전에서 또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기재를 빼고 김태환, 박용우를 빼고 홍현석을 투입했는데요. 실제로 바레인전 직후 폼이 좋지 않은 이기재에 대해 옹호하면서 선발로 기용을 강행한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었습니다. 1차전 교체 이후 문책성 교체가 아니라고 했으나 2차전도 이어가면서 자신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했다며 팬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이적설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팀이 이강인을 노린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강인을 원하는 팀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좋은 이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를 거쳐 1군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외면했습니다. 이강인의 잠재력에 확신을 하지 못했고 2021년 이강인을 방출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이강인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발렌시아 관계자들이 구단을 비난하고 나섰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탈출한 이강인은 마요르카로 가서 무럭무럭 자랐고 라리가 정상급 선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군림했고 많은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버릴 때는 언제고 발렌시아가 다시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의 피차제스는 이강인이 오는 겨울 PSG를 떠날 수 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 영입을 문의했다. 이강인은 PSG에서 초반 출전 시간이 부족했고 오는 겨울 스페인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라리가에서 이강인을 원하는 한 팀이 더 있는데요. 꾸준히 이적설이 제기됐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의 ATM 이적설은 뜨거웠습니다. 라리가 최고의 명장 디에고 시메온의 ATM 감독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ATM과 이강인의 협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간절히 원했던 PSG가 하이제킹에 성공했습니다. 이 매체는 ATM도 이강인 영입을 문의했다. 이강인을 원하는 라리가 팀은 두 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사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PSG에서 이강인은 시즌 초반 출전 시간이 부족했지만 최근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PSG는 이강인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는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탈압박으로 근처에 있던 7명의 선수를 무력화시킨 후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넣는 명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 달리 몸싸움도 강해진 모습에 이강인의 드리블과 탈압박으로 7명을 무력화시킨 점과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반대편의 이재성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줬던 장면이 팬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욕심내지 않고 손흥민 선수에게 내줬는데요. 골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의 16강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사우디를 이끄는 세계적인 명장 만치니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국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한국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의 랭킹은 숫자일 뿐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우디는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며 F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우디는 태국과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위를 지키는데 사우디가 F조 1위가 되고 현재 2조 2위인 우리 팀이 그대로 2위로 마치면 16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16강 상대가 될 수도 있는 한국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만치니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은 랭킹은 일본, 한국, 이란, 호주 순이고 우리는 한참 뒤처져 있지만 이 대회에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골득실에서 요르단을 제치고 조 1위가 될 경우 16강 상대는 일본이 확실시됩니다. 아시안컵 감독 연봉 순위 압도적 1위인 전 맨체스터시티 감독 만치니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을 치르고 이후 호주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6강에서 일본을 만난 후 이후 이란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